이번 시간은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하면서 깨끗한 속초 만들기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환경자원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산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재용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중 연례 반복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세출 예산은 36억 7,575만 3천 원이며 2021년 당초 세출 예산 대비 6억 8,5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소각시설이 2011년 1월 정상 가동된 이후 11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시설 교체와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증액되었습니다. 665쪽의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 일반 운영의 중간 부분에 공공 운영비의 매립장 전기요금의 4,560만원, 그리고 슬러지 이송 펌프 외 10종 보수에 2천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장비 유리비에 1,560만원, 장비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중앙제어실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탈수기 드럼 교체에 70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 666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용 pH 센서 구입비 3개에 210만원을 시설비의 가스 포진공 설치 공사에 2천만원, 매립장 침출수 차단 번면부 정비에 9천만원, 침출수 유입 유량조정조 침사물 준설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소각시설 보조연료비에 1억 2,600만원, 소각시설 상하수도 요금에 8,64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의 발전시설 발전설비 부분교체에 5,600만원, 소각로 내화물 보강공사에 9천만원, 소각로 화격자 교체에 8천만원, 소각시설 급탕탱크 교체에 2,200만원, 소각시설 송풍기류 부분 보수에 3천만원, 소각시설 시설물 부분 교체 실시설계 용역에 6,219만 9천원, 소각시설 외벽 보수에 3천만원, 소각시설 유압장치 교체에 2,500만원, 소각시설 집게 크레인 보수에 5천만원, 소각시설 크레인 대기소 통풍구 설치에 3천만원, 소각시설 현장 운전 제어 설비 PLC 부분 교체에 8천만원, 주민편익시설 스팀 공급배관 부분 교체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소각시설 대형 선풍기 6대에 150만원, 소각시설 건조기 구입 3대에 360만원, 소각시설 냉난방기 구입에 3대에 1,710만원, 소각시설 세탁기 구입에 세대에 315만원, 소각시설 폐기물 크레인 버켓 구입 일식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의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시설 경사 이송 컨베이어 부분 교체에 5,50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외 외곽 펜스 설치에 4천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재활용 선별시설 냉난방기 구입에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소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3,78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쪽의 상단 아래 부분입니다. 환경시설 운영, 일반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및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연 2회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관리동 및 주변 시설물 유지 보수에 1,8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건물 유지 보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구 용역비에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 명세서 검증 용역에 700만 원,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제 관리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에 700만 원,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이행계획 작성 용역에 700만 원,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이행 실적 보고 컨설팅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담금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매립 부분에 2억 3,300만 원을, 669쪽 상단에 폐기물 처분 소각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사업소 주변 환경 정비로 경계 펜스 내 번면 인목 정비 및 예초 작업에 3,500만 원, 관리동 옥상 방수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쪽 하단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인 4억 3,06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823쪽에 2022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하단부 표에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47억 118만 1,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021년 대비 1억 928만 9천원이 감소한 145억 9,189만 2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금수지 총괄표의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계획을 보면 총 수입은 154억 804만 7천원으로 이 중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전입금은 4억 36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6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치 회수금은 21년 12월 5일 90억 원 만기 이자 5억 6,359만 4천 원이 증액된 147억 118만 1천 원입니다. 이자 발생 수익금은 325만 2천 원으로 만기 예치금 재예치에 따라 만기금 해약 시 실제 증액되는 이자 부분은 5억 9,373만 8천 원으로 감으로 잡아 수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기타 주민편익시설에서 발생한 사업 수익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가 예상되어 2천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154억 804만 7천 원이며
이 중 주민일비체와 주민편의시설 운영비, 시설 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는 9,273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1,615만 5천 원이며 지출 증액 사유는 폐기물 주민 지도원 2명과 주민편의시설 시설 관리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전기 예탁 등 예치금은 전년 대비 1억 928만 9천 원이 감소된 145억 9,189만 2천 원입니다. 825쪽의 수익계획, 826쪽의 지출계획, 827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 소감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규 위원님 지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첫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각장 매립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올 한해 현장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할게요.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질의를 먼저 하면서 궁금사항 여쭤볼게요. 예산석 666쪽에 보니까 발전시설 발전설비 부분교체부터 해서 소각로 시설과 관련된 예산들, 보수 예산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보수가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몇 년 동안은 이제 보수를 안 해도 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제 폐기물 발생량이 이제 80톤에 대한 그 소각 시설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소모품 성격으로 매년 교체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신 대로 그 발전 시설의 부분 교체는 이제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일부 노후된 걸 교체하는 부분이 이제 5,600 되고요. 내용물 보강공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소각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후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도 현장에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이제 보수공사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2소각로 또 설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한 20년 이상 지나야지만 이제 뭐 재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계속 보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장님,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저희가 11년 차 들어갔습니다. 20년 후에 재설비가 들어갈 때, 네. 재설비 기간 중에 그 소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 관련된 매뉴얼을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가 한 14년 차 정도 되면은 이제 저희가 기술진단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때 결과에 따라서 한 15년 차 정도의 네.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를 계속 보수해서 계속 쓸 것인지 예. 아니면 이거를 새로 그 유지 보수비가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새로 이제 교체하는 게 네. 필요하다면 신규로 이제 기존의 걸 유지하면서 옆에 이제 신설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술 진단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네네. 14년도, 또 14년, 15년 정도 이제 사용 기한이 지났을 때 이 계획을 세울 때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과 상당히 그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설치라든가 뭐 지금에 있는 소각로를 다시 폐기하고 다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주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매립장과 소각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또 형성이 돼서 집행과 관련된 건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그 뭐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소장님은 누구보다도 그 지금 업무와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여쭤볼게요. 자,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를 주변에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영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데이터치가 보면은 이제 중간 영역 결과 그 내용을 보면 기준점 이하란 말이에요.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와요. 네. 매립장 이제 그 부근에 이제 농공단지 부산물, 바람의 방향,
그래서 소가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조사를 하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업체 대표한테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면 이게 도심권 한 중간에 있어도 전혀 그 환경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조사할 때 그 사계절 그 날씨 중에 지금 그 농공단지 인근의 악취가 발생이 됐다 안 됐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그 용역, 환경 관련된 용역 평가 조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 다 최악의 경우도 다 감안을 해서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저는 도심권 가운데 이 지금의 소각로, 소각시설과 이 매립장이 들어서 있는데 인근에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도 좀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소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그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네, 사실은 이제 1년 내내 24시간 발생되는 게 아니고 네, 또 어떤 때는 저 괜찮다가 또 어떤 시점에 가면은 이제 이거 작업 공정이나 이런 거 연관해서 아주 극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도 네.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매립장이나 소각장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저희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주변에 뭐 농공단지라든가 주변에 나는 복합악취까지는 저희가 이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명확하게 좀 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지역 주민 인터뷰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고, 그 지역 주민과 관련돼서 이 환경 부분은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현재 그 종주하시는 우리 자연불학의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현장 방문을 이분들이 조사를 하러 갈 때 주민들과의 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 좀 수렴을 하면서 모니터링도 좀 하고 본인들이 어떤 측정치 값을 가지고 그 현장에 그 접근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도출해내야지 좀 뭐 정확한 뭐 과학적인 데이터만 한다고 해도 내가 내 몸소 느끼고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과학적인 데이터로 그 결과치가 도출되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왜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지원 기금과 관련된 관리 지금 책임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용역조사 또 한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네, 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한번 이번에 할 때도 이제 일부 반영을 해가지고 측정 일정을 확장하다거나 이걸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반영되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매립장하고 소각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입니다, 이게.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 주민들, 인근 주민들은 매립장 소각시설 자체만으로 지금 피해,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그 내용을 그 파악을 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환경 측정 결과 보면 A1 지점, 이제 환경 자원 사업소 주변 편익스 인근부터 상수 사업소 내 이제 반경 2km 내에 이제 이 그 측정을 하면서 이제 결과치를 도출해 내시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각 불학별로 그 피해와 관련된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의원도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좀 이견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계획들이 항상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견학 일정들을 보면 뭐 환경학습관, 유리온실, 마을 세탁기업, 포시즌 애견 테마파크.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이슨은 세상 순환자원 홍보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테마를 정해놓고 이제 그곳을 방문하시려고 계획들은 잡으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다수의 주민들은 전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그 주민들이 공론화시킬 수 있는 환경도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이 정리가 돼도 5개 사회단체에서 또 어떤 브리핑을 하신다고 해도 정작 그 2km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이 큰 그렇게 호응이라든가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이 그 홍보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앞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때다. 그리고 이 견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속초시만의 그 우리 환경과 관련된 피해적 주민을 위한 속초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뭐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벤치마킹식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떤 걸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 사실 이 형식적인 겁니다. 이 벤치마킹 가는 게.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뭐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좀 더 그 현실감을 좀 높여주고 네. 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또 찾아내기 위해서 네. 또 찾은 거에 대해서 확신을 좀 더 갖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유사 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유사 사례를 좀 보면 좀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꼭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근데 실제 보는 거하고 네. 실제 보면서 또 그 같이 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질문도 하고 또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하는 거에서 뭐 토론도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속초시 폐기물 처리 주민 감시원 이제 위촉 2명이 됐죠. 네네네. 감시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속초시 소속인가요? 그러니까 매립장에 있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소속으로 돼 있고 네. 또 그 지원 지금 협의체에서 11월 달에 위촉되신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협의체 소속입니다. 협의체 그래서 소속이고 협의체에서 급여를 다 네, 책정해 저- 주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감시원으로 되어 있고 네. 거기 이제 좀 감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단속 그런 네. 측면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지도 아무래도 이제 단속 왜 지도위원이 지금 그 감시원 있는 쪽 아니 뭐 소각 소각 시설이 있는 쪽 입구에 와 있죠? 예, 그러니까 소각로 쪽에는 네. 이제 저희가 폐기물이 예. 가연성은 주로 이제 소각로 쪽으로 네네네. 들어오고 또 불연성은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연성 쪽에 들어오는 소각로에는 이제 태우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좀 그동안 뭐 소홀했는데 이제 주민 그 네. 협의체에서 네. 그것도 감시를 해야 되겠다. 네네. 우리가 뭐 감시라기보다는 좀 그 분리 배출을 좀 하도록 지도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좀 그 소각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위원 체제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이분들은 지금 혐오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혐오수당이. 이것과 관련돼서 그 현장의 목소리도 좀 소장님께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하고 네.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도 수시로 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제 기금도 소위 말해서 그 기금 자체도 속초시 세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소장님,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자꾸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수도권에 아는 대로 수도권에 그 소각장, 자원해수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소각장을. 네. 좀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서울의, 그 평촌에 안양 소각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위치가? 안 가봐서 좀 모르겠어요. 시내 한복판 백화점 옆에 있어요. 네, 네. 근데 평촌은 기획된 도시거든요. 거기다가 소각장을 아예 백화점 옆에다가 지어놨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이전 명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남 일원동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등포에 있는 매립장이 하나가 있고, 주변 그런 매립장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봐, 평촌만 빼고 모든 매립장이 저렇게 멀리 아니면 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지어지는데, 우리 과천의 그 가련동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안에 숨어 있거든요. 일부러 찾으려고 그래도 잘 찾기 힘든데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립장 옆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옆으로 그렇게 숨어 있던 데가 이제는 자꾸 표면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제 선진지 이제 그쪽에 먼저 시도하는 데에다가 일단은 우리도 조금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이제는 질적 향상. 아까 김영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보다도 질적 향상. 우리가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그 냄새의 최소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대도시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 속초는 대도시는 아닙니다만 관광지잖아요. 그죠? 네, 네. 냄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소각제에서 나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평촌 한가운데 소각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쓰레기차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겉에다가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또 깨끗해요. 바로 옆에 지나가지 않으면 큰 냄새 안 나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평촌 안양 시내 한복판에 매립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감이 좀 잡히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기본으로 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소각장이 자꾸 노후화되고 12년 차라는데 노후화되는 부분을 오버홀 작업을 자꾸 하고 기술 개발과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주 주거나 그 오버홀 작업할 때는 저희 수도권에 있는 스토커식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토커식 방식에 대한 소각장에 오버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쾌적한 분위기 시설 기능 보강공사에서 선별장 좀 어떻게 좀 기능 보강공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년엔 좀 가능하나요? 그 선별장 냄새 시설- 나고 그 악취 나고 그런 부분 컨베이어 벨트도 조금 위험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안전도 그건 그래서 여기 뭐 예산에 보이는 5,500 정도 반영을 해서요. 5,500요? 네, 컨베이어 이제 요거 그다음에- 벨트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고 네. 휴식 시간에 조금 좀 네, 편안하게 네. 쉴 수 있는 시설도 아니 너무 열악하니까 좀 네. 신경 좀 바짝 써 주십시오. 그 냉난방기도 이제 좀 기능이 떨어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올라왔네요. 싹 교체하고 예. 뭐 세탁기도 좀 그 기능이 다 안 돼 잘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그것도 예. 타임으로 이제 내년에 교체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매립장에 아무리 복토를 쓰레기를 4.5m, 그 다음에 흙으로 양질의 흙으로 50cm 복토를 해서 한 번 묻는데 5m죠. 네, 그래서 4.5m가 쓰레기고 50cm가 흙으로 덮잖아요. 네, 다지기도 들어가고 네. 다지기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 복토하는 흙에는 또 돌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또 가스가 또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양질의 토사가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스 포집기조 있죠? 아, 예, 돼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을 묻는 건 아니죠. 음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뭐가 이제 들어갈까요, 폐류 그러면? 같은 경우에 이제 뭐요? 폐류 조개류 아,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뭐 큰 거는 모르겠는데 작은 폐류 같은 경우에 자기 안에 그 유기물질 냄새가 많이 나죠. 부패한 거를 사실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일부 좀 그 들어가고 어패류가 음식물이 아니고 어패류 안에 있는 그 먹는 부분을 제거하면 일반 폐기물이 되니까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네. 법적으로. 그런 부분 자, 그렇다 그러면 복토를 해서 가스 포집기까지 있어서 포집을 하는데도 그 매립장 위에 누구나 다 냄새난다 그러면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쳐다볼 거라고.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관리 방안, 예? 매립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 또 소각장도 저거 하니까 관리를 하시니까 그쪽 전체에 대해서 탄소 관리 방안 용적을 좀 한번 주시던지 이거에 대해서 수수료만 낼 게 아니고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 이제는 탄소 중립에서 이하면은 돈을 받고 탄소 중립에서 이상이면 돈을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저감 관리 방안. 이제 탄소다. 일단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시는 매립장인데 냄새 좀 나는 거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 평촌소각장이 네. 안양시 한가운데 있어요. 네. 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알겠습니다. 매립장이 뭐 그렇게 그렇지만 그 탄소 배출에 관한 관리 방안, 용역 조선에도 꼭 한번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민의 위원장님.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네. 앞서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 36억 7,500 예산이 네. 이제 노후된 거를 이제 기기 교체, 뭐 용역비, 뭐 인건비 이거 빼면은 네. 예산이 쓰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네네. 작업장 환경이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시설도 그렇고 재활용 선별장도 그렇고 다 열악하지만 그 제가 이제 재활용 선별시설에 환경 조성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억 4,500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컨테이너 뭐 부분 교체 꼭 필요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외곽 펜스 설치 네. 이것도 꼭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게 뭐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 근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야외에서 막 이렇게 하시고 분리를 하시고 이런 거를 봤거든요. 네네. 네. 좀 환경을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휴게소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나요? 보충을 해줬나요? 네,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냉난방기가 좀 기능이 떨어져서 사실 그 올해 여름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예산을 네. 2대 정도로 해서 네. 그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 신규 교체하려고 이렇게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물론 환경을 뭐 최신식으로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고요. 노후된 시설 완비, 또 용역이 또 있더라고요. 네.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협의체 편시설 건물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이 네. 예상 잡아 있어요. 네.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이제 그 자체적으로 편의시설 보수 3천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네. 그럼 그거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편의시설, 그 이제 목욕탕 사우나 운영하면서 그 이제 수시로 이 보수할 일이 생기거든요. 조금씩. 그렇죠. 네, 그런 걸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네. 네, 매년 소요되니까 그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 이번에 범위에서- 성견지 견학을 이제 가시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편의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견학을 가는 주요 요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우리 공무원께서도 가시나요?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직원 같이 가시죠? 같이 그래서 갑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그 목욕탕 내지 아니면 편의시설, 네. 목욕탕뿐이 아니라 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뭐 수영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견학을 통해서 아무튼 잘 보고 오셔서 물론 거기에 결정권은 네네네. 없지만 네네.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많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네네. 최대한 지원해서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장님, 앞서 의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해주셨고, 다른 부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기금 그 용역이 이제 언제 정리가 되나요? 그게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네. 재개를 해서 원래는 이제 올 5월경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네. 계속 중단이 되다가 못했거든요. 아직 그래서 결과물이 안 나왔죠? 재개를 해서 이제 하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그 11일까지로 이제 연장이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네. 12월 말까지 네.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이제 용역회사하고 네. 계속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을 이제 갈급하게 했던 것이 주민지원기금은 이제 140억이 채워지면서도 여전히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좀 잘 안 되었고 네네. 또 행정과도 그런 부분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 건 아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또 주민들의 저도 계속 좀 참여를 위원으로 했었지만 그 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부분에 용역이 오는 것인가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 하는 많은 용역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이해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좁힐 수 있으려면 좁혀야 되는데 사실은 연구자들이 이 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발로 뛰고 몰로 뛰면서 찾아내지는 것까지의 그렇게 좋은 성과물을 좀 가져다 주는 연구 용역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아마 기대가 꽤 클 거죠. 지금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들도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연구 용역을 한 것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는 뭔가 사업 하나라도 좀 할 수 있는 그 삼계동 또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할 거고 또 그 과정 역시나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 그 협의체가 해나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과도 그 부분이 협의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수한 협의체 안에서 가슴만 두드리는 일로 또 끝나서는 좀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668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네네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4개 분야예요. 폐기물 부분 2가지, 온실가스 이제 목표 관리 이제 뭐 요 부분들이 이제 4가지인 건데 각각 700만 원씩 연구 용역 잡힌 게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나 어떤 연구를 이 700만 원 단위에서 누가 하겠다고 하겠나 싶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의 이제 상황들이 지금 탄소 중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도 가지고 또 계획은 이행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쉽지 않은 정말로 잘하려면 연구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떠시죠? 그래서 요거 부분들은 이제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불특정 이런 이제 다수의 용역을 이제 업체 선정할 때는 네. 이제 누가 잘 될지는 모르는데 네. 이 업체들은 이제 환경부에서 네. 요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그 지정하거나 추천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크게 과도하게 부르지 않고 네. 요 수준에서 이게 이제 다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럼 혹시나 이 연구가 전국 그렇습니다. 동일 거의 비슷한 상황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비슷한 수준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각 여건이 틀리니까. 체크리스트나 계획이나 또 국가가 가는 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네. 각 지역별로 뭐가 독특한 것이 아니라 기본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담겨지는 거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원래 이제 여기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서 CO2 배출량하고 네.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이제 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온실가스 그 CO2로는
사실 15,000톤 정도가 이제 이 기준으로 평균치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용량은 80 그 테라 그 줄이라 그래가지고 에너지 사용량으로 이제 환산으로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2011년도에 이제 그 운영할 당시에는 폐기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한 60톤 내외. 네. 거기에 이제 그 슬러지가 10톤에면 한 70톤 정도 발생이 간신히 80톤 훨씬 이내에 이제 발생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치로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이 너무 낮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건축 부분이 일어나고 하면서 2015년 이후에는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지금 현재는 거의 한 130톤, 140톤, 그렇죠. 여름철에는 한 150톤 정도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배출량 기준보다 상당히 높게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의무적으로 저희는 이 목표제라든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네, 수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연구 영역이 제 사무실에도 네네. 그 각 분야의 연구 영역 자료들이 다 나와서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연구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인가는 참 다르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냥 하시고 이런데, 이 내용들마다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담겨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연구 영역의 그 테마만 보아도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우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오히려 제가 네네. 질과 그 노력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란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이제 전국 동일하게도 가져가야 될 표준안들도 있겠죠. 네. 하여간에 예,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연구를 주는 분들이 연구 그 작업주시서나 기본을 좀 잘 갖춰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크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그 내실 있게 되도록 네. 그래서 실제 이행계획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현장과 매칭이 돼서 네. 이 실제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반영되도록 네. 그렇게 하면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실천 하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뽑아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665페이지 보면은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습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EM, 네네네.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습이. 지금 EM을 계속 배양을 해서 생산을 하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쓰나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보통 예전에는 EM 보급 프로그램도 있었고, 예, 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사업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유용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EM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폐기하시는 배양기가 1.5톤짜리가 2개가 있고, 네. 이제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농사용으로 한 500에서 1000배 정도 희석을 하고 총 생산량이 연 어떻게 되죠? 한 9.5톤에서 한 1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 1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농민분들이나 주민들이 갖고 가시는 분들이 한 65%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 농민 주민 65%. 네, 그리고요. 주민들을 하고 이제 농민분들이 많이 갖고 농민 주민 가고 65% 그리고 네, 그 농민 외에 주민들이 그냥 갖고 가고 나머지 한 35%나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사업소에서 네. 그 악취 방지를 위해서 이제 살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체 사업소에서 해소를 한다. 네. 농민이나 주민들이 직접 이용 미생물을 가지러 오시나요? 가지러 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통을 갖고 오면 담아도 주고 예. 혹시나 잘 몰라서 이제 기왕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용기가 있어서 그 용기를 해서 이제 농민분들이야 이제 농업 관련돼서 대단위로 쓰실 테고 용량이 많으실 네, 테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갖고 가세요? 주민들도 하여튼 이 말통을 갖고 오는 분도 있고 예. 저희가 이제 뭐 4리터짜리도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리터 말통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담아드립니다. 주민들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666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보조 연력이라고 있어요. 네.
1억 2,600만 원인데 보조 연료비를 하면 어떤 걸 얘기하죠? 이게 이제 경유인데 연료. 저희가 이 보조 주 연료 연료는 뭡니까? 주 연료는 이제 가연성 폐기물이고 이게 소각로에서 저희가 소각을 하면서 예. 그 850도 이상을 이제 가연성 폐기물에 목재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목재도 들어가고. 네, 들어갑니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잘 타는 폐기물들을 연료로 쓰고. 그 주 연료로 해서 소각장이 운영되는 거고 예. 지금 운영되면서 우리가 그 소각되는 그 폐기물만 가지고 소각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이제 폐기물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예. 어떤 건 이제 습기가 많은 것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럼 그런 걸 투입하게 되면 소각로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열량이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뚝 열량을 떨어지게 높이기 위해서 되면은 그때 연료를 쓴다. 다시 그걸 폐기물 가지고 온도를 높이면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리니까 예, 예. 그럴 때 빨리 이런 그 효과가 있는 이제 연료를 통해 가지고 네. 경유를 집어넣어서 네. 그걸 이제 바로 네. 등유를 이제 떼 가지고 바로 온도를 적정한 850도 내에 그 변동이 많지 않게 네.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보조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상수도 사업소, 하수도 사업소 들어올 때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우리 사업소, 관내 사업소 중에 유해가스 배출, 특히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많죠. 그건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기조가 전국 지자체에서 많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소각시설 내구 현안이 다 와서 이제는 소각시설을 교체를 할 때는 탄소 배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완전 소각, 그러니까 매연가스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소각시설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완전히 안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발생이 거의 안 되는 소각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거는 저희도 저희 소각 기술들이 있는데 저희 소각 시설도 연기는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내부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세워져 있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그 오늘자 환경부에서 나온 신문을 제가 보니까 그 사실 소각로라든가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열호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해주겠다는 정책을 거의 입안 단계에서 이제 뭐 결정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소각로에서 네. 나오는 그 저기 내열 네. 내열을 재활용을 하면은 탄소 배출하고 네, 그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고 해주겠다. 하는 이제 오늘자 신문에 예. 그게 제가 나왔더라면서 환경부 그거야 어차피 내열을 다른 쪽으로 씀으로써 거기서 발생되지 않는 탄소 배출을 이쪽으로 감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감가를 그게 해주는 그 개념이겠죠. 예.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업장 중에는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사업장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 2, 3년 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 그거에 대한 네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도 이제 장난이 아닌데 소각시설 상수도 요금이 8,600만 원이에요. 이게 소각시설의 상수도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게 냉각인가요? 아니, 요게 이제 그 스팀 보일러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하수 예전에 지하수도 많이 얘기가 예, 나왔었잖아요. 썼는데 네. 폐기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물량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수 수량이 좀 줄었습니다. 예. 지하수 수량이 좀 줄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볼 때는 농공단지가 계속 개발되면서 2차, 3차 넘어가면서 그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농공단지 쪽에서. 농구단지 자체 그 네. 공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의 지하수 수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 상수도 지하수를 많이 지금 사용하고 아예 안 쓰고 계신 거예요? 지하수를 쓰면서 쓰죠. 모자른 부분을 모자르는 부분을 좀 상수도 쓰시는 채워놓고 있습니다. 지하수 대비 상수도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비율은 안 잡아놨는데,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부족하면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 용량이 부족할 때는 상수도를 그렇습니다. 같이 네, 네, 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 지하수를 이제 그동안 써보니까 네. 그 규서,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규사 정도의 또 스케일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네, 네. 좀 일부러 좀 줄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각시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전기로 환원시키는 장치가 없나요? 그 발전 시설이 있는데 그건 네. 저희가 매전을 하고 있어서 그럼 팔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팔고 있죠. 네. 자체적으로 쓰진 않고. 네,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다 그러면 보니까 제가 네, 네. 먼저 좀 질의 좀 할게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그 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내전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지붕이나 유유시설에는 태양광이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아, 태양광은 없습니다. 지붕에도 없고. 아, 네. 그럼 왜 안 하시죠? 그 주민 편의 시설에는 저 지역경제과 지금 없잖아요, 지금. 한 건 있는데 네. 그 소각장애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질의는 끝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박문일 강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에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소각장은 기간이 만료된 소각장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94년도, 95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가서 가지 않더라도 정보 교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가 해야 될 게 있죠. 폐촉법이 있죠. 네네네. 폐촉법도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한 것도 각 지방 단체마다 노하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용역 나온 거를 결과를 토대로 그런 협의를 좀 자꾸 해보세요. 그 모태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지만 이렇게 다른 데들 거기는 뭐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붙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런 의견들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발전이 될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주민들이 이해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기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을 1매립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지금 조성되고 있는 제2 매립장 네. 그 향후 계획 현재는 아까 이제 뭐 도면 갖고 오셨던데 그걸 보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저희 매립장에 있는 설명을 좀 잠깐만. 그냥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네, 부장님, 필요하시면 담당 기자님도 네. 저한테로 나와주시면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 시설 관리 담당이 이거 자세히 이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직함을 말씀하시고 누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저 환경시설 담당 이재홍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이 매립장보다는 다른 공법으로 하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5m 쓰레기 매립에 50전 복토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향후 매립지 예, 사용 계획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 매립장 조성하기 전에 현재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니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니은. 그래 옛날 산을 니은으로 이렇게 깎은 상태가 단면으로 자르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방을 만드는 겁니다. 제방을 2단, 3단, 4단, 5단, 6단을 만드는 겁니다. 요 산 쪽에서는 기존에 2, 3, 4, 5, 6 제방이 니은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제방이 만들어지다 보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계획이 여기에 보면 그 6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단계는 우리가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매립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우리가 2011년 올해부터 내년 저 중반까지 공사를 하면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여기가 완료가 되면 요만한 이제 니은자가 이제 옆 디은자로 되는데 우물 항아리로 되는데 10m 웅덩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m 웅덩이에 토사를 그 1년에 15,000원 정도 매립하는 걸로 가정하고 20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사진으로 보면
지금 제가 오늘 가서 여기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여기가 지금 3단 제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에 그 제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에서 동쪽 방향, 예. 동쪽 방향은 한 반 정도가 3단이 형성이 되어갖고 차수제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는 형성된 거고 여기는 서쪽 방향입니다. 매립장에서 예. 서쪽 방향은 2단까지 제방하고 예. 여기 2단 옆에 기초 성토에서 3단 제방을 성토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배제 시설은 다 되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기본이니까요, 예. 그죠? 그다음에 우수배제를 안 하면 그 다 침출수 돼버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까 복토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그 냄새도 그렇지만 그거 우리 우수를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립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예, 잘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탄소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우리 예산서 823쪽에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좀 보겠습니다. 네. 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 보고든 감사든 간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지만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제 궁금해하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27쪽을 좀 보면요. 우리 지금 기금이 잔액이 2021년도에 얼마죠? 잔액. 주민지원기금 잔액. 147억. 그럼 예치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3년 단위로 이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으면 이제 계좌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죠? 몇 구자로 나누죠. 저희 5개 구자로 나눠가지고 네.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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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자로 나눠서 그렇게 이제 예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 5개가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해에는 이자 수익이 많을 때도 있고 네. 어떤 해는 적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기금에 대한 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이 표 자체가. 지금 2022년도에는 이자 수입을 300만 원 정도밖에 계산을 안 하셨어요. 그 내년도에 만기되는 금액이 얼마란 얘기죠? 요거는 이제 내년에는 예치금 회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예치 기간에 있다 보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 우리가 저 8억 1,600만 원을 이제 은행에 예치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이자를 저희가 300만 일반 이자 예금으로 그냥 편성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대한 그 예탁금의 이자는 내년도에는 이제 해약하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입을 안 잡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표를 보면은 16년도부터 쭉 있단 말이죠. 16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이제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주기별로 일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 하면. 근데 그렇지가 않았고, 그동안에는 이자 수익이 뭐 4,300일 때도 있었고, 30억 가까이 될 때도 있었고, 뭐 또 줄어들었을 때는 9천만 원일 때도 있었고 했는데, 내년도는 320밖에 안 잡혔다는 얘기는 기금 운영을 물론 이제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겠지만은 기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리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기금을 운용자금하고 여유자금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운용자금에 대한 상세 예치 현황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상세 예치 현황을 좀 농협에 요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좀 제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 오늘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의 준비를 해주신 안재석 소장님, 김병산, 이재홍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